여러분, 혹시 한국형 BDC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투자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BDC가 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마치 거대한 댐이 수문을 열어서 메마른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BDC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혁신 경제의 심장부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 회사 대박 날 것 같은데 상장 전에 투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BDC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DC가 정확히 뭘까요? 공식 명칭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정말 특별한 건 이 펀드 자체가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그냥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소수의 기관 투자저나 진짜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비상장 기업 투자의 문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 한국에서 이 BDC 얘기가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수십 년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고속 성장의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아주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미래는 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기관에서는 2030년대가 되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7%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0.7%. 이 숫자는 정말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한커녕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왜 이렇게 성장이 둔화됐을까요? 일할 사람은 줄고 있죠.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남은 해법은 하나뿐이에요. 바로 기술혁신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같은 자원을 투입해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시중에 잠자고 있는 혹은 부동산처럼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묶여있는 막대한 돈을 혁신 벤처기업으로 흐르게 만들자. 이른바 머니무브를 통해서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BLDC는 이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를 틀 핵심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BDC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 보통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거든요. 아이디어만 있는 초기 단계,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힘겹게 넘어서 시리즈 ABC 같은 투자를 받으면서 몸집을 키우고 마침내 IPO, 즉 기업 공개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많은 유망 기업들이 바로 이 중간 단계, 시리즈 B나 C 단계에서 성장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BDOC가 바로 이 중간 단계에 뻥 뚫린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조도를 보시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사듯이 BDOC에 투자를 하죠. 그럼 자산운용사가 이 돈을 모아서 성장 가능성이 폭발하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들의 돈이 혁신의 최전선으로 흘러들어가는 튼튼한 다리가 놓이는 셈입니다. 물론 그냥 막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전체 자산의 60% 이상은 무조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중소상장사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 10%는 현금이나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나머지 자산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모펀드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일반 펀드는 보통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원하면 언제든 돈을 뺄 수 있잖아요. 반면에 BDC는 비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매일 환매는 안 돼요. 그 대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거죠. 즉, 비상장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필요할 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까지 챙긴 아주 똑똑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 벤처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알 수 있어요. 하드웨어 중심의 개척 세대, IT 버블과 함께한 1세대, 모바일 혁명을 이끈 2세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딥테크, 바이오 같은 3세대 벤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3세대 기업들은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초기 자본과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BDC는 바로 이런 새로운 혁신에 자금을 댈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등장한 셈이죠.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딱 정리해 볼게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상장 벤처 시장에 투자할 길이 열립니다. 둘째,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식, 채권 외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셋째, 당연히 대박의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직접 투자하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BDC의 등장은 분명 한국 자본시장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머니무브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세계를 놀라게 할 다음 세대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과 참여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